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2학년 6월달 모의고사의 24번의 제목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 문장에서 우리가 또 소재에 대한 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느낌 딱 잡아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단어들, 그리고 expressions, 표현들이죠.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들은, 그 다음 emerge가 이제 나오다, 나타나다 라는 건데, continually,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in response to, 뭐뭐에 반응하여, 뭐에 반응해서 새로운 situation, 새로운 상황들, ideas, 어떤 생각들, 그리고 feelings, 감정들,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해서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신조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느낌 잡았죠.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들은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뭐에 반응해서 새로운 상황들, 생각들, 그리고 감정들,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해서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신조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옥스퍼드 잉글리시 사전이 있는데요. 이 사전은요, publishes, 출판합니다. 근데 supplement, 추가분을 출판을 해요. 사전을 딱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신조어들이 또 생겼네. 그러면서 여기에 supplement를, 추가분을 또 별도로 이걸 갖다 출판을 한답니다. 자, 뭐에 대한 추가분이냐면 새로운 단어들 그리고 표현들에 대한. 자, 근데 어떤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들이냐면 have entered, 들어갔던. the language는 그 언어죠. 그러면 언어 속으로 들어간. 언어 속으로 들어간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들, 이것들의 추가분을 출판을 한대요. 그래서 언어 속으로 들어간이라고 쓸 때 이게 이제 등장한, 그래서 그 언어에 등장을 한 그러한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들의 추가분을 출판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대시라고 하는 건 주격관계대명사고요. 앞쪽에 있는 선행사들은 다 복수 형태입니다. 다 복수 형태들이죠. 이렇다 보니 have, pp 형태로 현재 완료를 썼고, 또 enter라는 동사는 타동사니까 뒤에 바로 목적어를 취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전치사 뭐 into 같은 단어를 쓰면 안 되겠다. 됐죠? 자, 이렇게 추가분까지 추가를 할 정도로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상황인데, 몇몇 사람들은요, deplore 합니다. 한탄합니다. This kind of thing, 이러한 종류의 것을 한탄을 해요. 새로운 단어들, 새로운 표현들이 막 계속 나오는 이러한 종류의 것을 한탄을 한다고요. 그리고 see A as B, A를 B로서 본다, 간주한다, 여긴다 라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이러한 종류의 것을,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하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겠죠. 이러한 것을 어떤 드리프트는 표류하는 건데, 우리 왜 자동차가 드리프팅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 미끄러져서 쫙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표류하는 게 뭐냐?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뭐로부터? correct, 올바른 영어로부터 좀 벗어난 것으로서 간주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일을, 신조어들이 나오고 새로운 어떤 표현들이 나오고 이러한 것들을 한탄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옳은 영어로부터 벗어남, 이거로 간주를 한다고요. 하지만, 자, 중요한 문장. It was that 써놨으니까 중간에 있는 말 강조하는 강조 구문이겠죠. 그럼 강조하는 부분을 일단 먼저 해석해 보니까 단지 18세기에서 이런 얘기네요. 단지 18세기에서 어떠한 시도가 was made, 만들어졌었어요. 어떠한 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은 바로 단지 18세기에서였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냐면 formalize 하기 위해서, 공식화하기 위해서. 근데 스펠링, 철자와 그다음에 punctuation이라고 하는 게 구두점인데, 구두점은 뭐 마침표, 뭐 콤마, 그다음 뭐 세미콜론, 뭐 따옴표, 이런 것들을 다 가리켜서 구두점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철자와 그리고 구두점, 영어에 대한 이러한 것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었던 것은 바로 단지 18세기에서였습니다. 자, error이란 말을 썼는데, 선생님 error은 not error 할 때 전혀 뭐뭐 아니다, 부정문을 강조한 말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긍정문이잖아요. 자, 이 긍정문에 쓰일지라도, 지금처럼 긍정문에 쓰일지라도 약간 강조하는 느낌으로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어떠한 시도가 만들어졌는데 뭐 하기 위해서? 영어에 대한 철자와 구두점, 구두법, 이런 것들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가 만들어졌던 것은 바로 18세기
에서였습니다. 자, 단지 18세기가 돼서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데, 언어가 있습니다. 어떤 언어냐? 우리가 speak, 말하는 언어예요. 21st century. 그래서 21세기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언어는 would be, 될 것입니다. virtually 라고 하는 건 사실상. 자, 사실, intelligible에다가 언을 붙여놔가지고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라고 해석하시면, 그러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게 될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는? 셰익스피어에게는. 이 셰익스피어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되겠죠. 우리가 21세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언어는 사실 셰익스피어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 또 중요한 부분. 자, 우리의 표현 중에 so am I, so do I, 나 또한 그래 이런 표현 쓰는 거 있었죠. 여기 보시면 so를 쓴 다음에 would를 써놨는데 would는 앞쪽에 would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대신 받는 대동사로 쓰였고 조동사를. 그 다음에 his way, 그래서 his way, 그의 방식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so 다음에 동사 주어로 어순이 도치가 되는 구문이었고요. 또 would를 써야 됩니다. would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would를 쓰고 있는 거. 그럼 speaking, 그의 말하는 방식.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의 말하는 방식 또한 그러하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뭐 하단 얘기예요?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가 말하는 방식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21세기에 우리가 말하는 그 언어는요. 사실 셰익스피어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셰익스피어의 말하는 그런 방식은 우리에게도 또한 그렇다.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됐죠? 또한 그렇다는 무슨 말이라고요? 또한 우리에게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되는 것 같아도 지금 정리정돈을 잘 해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할 때는 또 답답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는요, estimated 추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추정을 했냐? 뒤에 데디아의 내용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셰익스피어는 would probably only understand. 단지 probably 아마도 이해를 할 거야. 자, about 약 대략 한 25만 개의 단어를 뭐 중에서 45만 개의 단어들 중에 한 25만 개 정도 아마 이해를 할 거야. In general use, 일반적인 사용에 있는 단어들. In English language, 영어 언어에서 지금. 그러면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에 지금 현대 영어에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사용 중에 있는 그런 45만 개의 단어들 중에 약 한 25만 개 정도만 단지 뭐 할 거라고요? 아마도 이해를 할 것이다 라고 estimate, 뭐 추정하다, 평가하다 이런 말로 사용되니까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하다. 왜냐면 신조어들이 계속 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대 사용되고 있는 그런 언어 중에 45만 개의 단어 중에서 한 25만 개 정도만 이해를 할 거다라고 추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in other words, 다시 말해 그 다음 so to speak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이라는 또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자, 다시 말하자면 그 다음 또 중요한 구문 등장합니다.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걸 먼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if를 써놓고 were to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죠. were to 가정법. 이 were to 가정법은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경우에 쓰는 가정법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셰익스피어가 이제 지금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were to를 써야 됩니다. were to 다음에 동사원형. 만약 셰익스피어가 were to materialize in London today, 오늘날 런던에 이 materialize라는 단어는요, 구체화하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또 나타나다, 등장하다라는 말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런던에 그렇게 나타난다면 가능성이 희박하죠. 자, 이렇게 런던에 나타난다면 그는 would understand, 이해를 할 텐데 on average, 평균적으로 단지 5 out of every 9 words, 그래서 모든 9개의 단어들로부터 5개니까 9개의 단어당 5개만, 9개의 단어들 당마다 5개의 단어만 우리의 어휘에서, 그래서 우리의 어휘에 있는 9개의 단어들 중에 5개만 이해를
할 텐데, 할 것이다 라는 말로 가정을 한번 삼아봤어요. 다시 한번 if 다음에 were to 가정법이었습니다. 자, 근데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요 if로 사용되고 있고 were to 가정법이 쓰인 경우에 if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럼 if가 생략이 되면 여기 있던 were하고 셰익스피어가 도치가 발생돼요. 이렇게. 그럼 were가 앞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 그 다음에 뒤에 to 이하의 내용을 쭉 써주게 되면 요것만 보면서도 우리는 요거 가정법이구나, 해석도 가정법으로 셰익스피어가 오늘날 런던에 나타난다면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뒤에 우드 다음에 동사원까지 같이 꼭 연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글의 제목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제목 답을 먼저 보시면 language의 evolution, 진화라고 하는 거죠. 언어의 진화,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하는 언어의 진화는 그 다음 makes, 만든다. 심지어 셰익스피어를 뭐로 만드냐? literature라고 한 단어는 읽고 쓸 줄 아는 이란 말인데 세미는 한 중간 정도 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정장에도 세미 정장 이런 말 쓰는 것처럼 한 반 정도만 정장으로 입는 세미 literature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거장이었잖아요. 문학에 있어서 거장인 셰익스피어를 뭐로 만든다고요? 조금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으로 심지어 만든다. 언어의 진화가. 새로운 신조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답은 찾았고요. 1, 2, 3, 4번에 있는 것들 한번 읽어볼게요. 오리지널, 원래의 의미들. 원래의 의미들. 근데 뭐해? 단어들의 원래의 의미들이 페이드한다. 희미해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과 함께 희미해진다. 자, 딕셔너리 사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로 낚일 수도 있겠죠. 이 점진적인 gradual, 점진적인, 점차적인 지속이다. 뭐에 대한? 과거에 대한. 과거에 대한 점진적으로 지속되는 그것이 바로 사전이다. 그 다음 literature, 문학이다. 문학. literature하고는 다릅니다. 네, 구별하셔야 됩니다. literature는 읽었을 줄 아는. 자, 그랬더니 문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driving force, 추진력인데 새로운 단어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추진력이 바로 문학이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문학이다 라는 느낌이었고요. How can we bridge? 이 bridge라고 하는 게 다리를 놓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연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냐. ever widening language gap을. 그래서 ever는 또 강조하는 말로 계속해서 widening, 넓혀지고 있는. 계속해서 넓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한 격차를 어떻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냐, 다리를 놓아줄 수 있냐.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셨으면 또 이제 단어만 체크하시고 5번에 있는 제목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언어적인 진화라고 하는 것이 만든다. 심지어 셰익스피어를 뭐로 만든다? 조금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5형식의 문형으로 답을 찾아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24번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